자, 정리하면 Y결선과 델타 결선의 차이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Y결선은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Y자를 그림을 그리세요. 거꾸로 뒤집어진 Y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여기에 전압하고요. 여기에 전압을 비교하면 당연히 어떤 게 크겠어요? 얘가 크겠죠. 두 개가 합쳐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VP라면 요게 VL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전류는 같을 수밖에 없죠. 여기 흐르는 전류나 여기 흐르는 전류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델타 결선을 그릴 때는 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리세요. 그러면 당연히 전압은 같을 수밖에 없고요. 이 전압이나 똑같죠. VL이나 VP는 같을 수밖에 없고요. 이 전류하고 이 전류 합쳐지면 이 전류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상전류면 당연히 뭐가 커져요? 두 전류 합쳐져서 가는 이 선전류가 커지겠죠. 얼마나 커져요? 30도 늦다, 뭐 이런 거 30도 앞선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기억하지 말고 그림으로 기억하는 거죠. 그림으로 기억하면 훨씬 더 쉽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수 마세요. 델타 결선일 때 선전류, 상전류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림 하나만 그리세요. 여기도 보면 부하를 델타 접속했어요. 이런 식이 되겠죠. 부하, 여기도 부하, 부하, 부하. 전원은 이렇게 오죠.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끝나잖아요. 됐어요? 부하가 얼마예요? 5에 45도짜리예요. 성간전압, 상전압 같죠? 100V. 그러니 여기 얼마 걸려요? 여기 얼마 걸려요? 여기 얼마 걸려요? 다 100V 걸리죠? 그러니까 상전류 구할 수 있어요? 상전류. 상전류는 어떻게 구해져요? 한 상에 흐르는 전류니까 5에 45도분의 100이에요. 얼마죠? 크기 20A. 그러니 선전류는 얼마 되죠? 여기. 루트 3배 될 거 아니야. 상전류보다 얼마나 커져요? 루트 3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20에 루트 3이에요. 20에 루트 3이니까 얼마? 34.6.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게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세요. 문제는 어떻게 풀어라? 그림으로 풀어라. 그러면 쉽게 갈 수가 있어요. 다시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델타죠? 얘 무슨 전압이죠? 성간전압, 상전압 같죠? 선전류 구하래요. 선전류. 그러면 상전류 구할 수 있네요.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상전류. R분의 V죠. 그럼 선전류는 어떻게 돼요? R분의 V에 몇 배 해주면 되죠? 루트 3배 해주면 되겠죠. 간단하죠? 자, 얘도 12 플러스 16, 12 마이너스 16이네요. 12하고 마이너스 j 16이네요. 그러면 선전류 구하래요. 전압은 성간전압, 상전압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구하면 12 마이너스 j의 16에 100이죠. 100. 그거에 몇 배 해주면 돼요? 루트 3배.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거에 루트 3배. 왜? 선전류니까. 상전류에 몇 배 해주면 돼요? 루트 3배 해줘야 되겠죠. 요렇게 흐르는 전류니까. 요 계산기 누르면 얼마 될까요? 요게 5거든요. 12, 16에 이게 5가 나오거든요. 8.66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안 나온다고요? 그럼 Shift 2번, 3번 누르면 돼요. 루트 3에다가 100이잖아요. 12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거 Shift 2번, 3번 누르라는 얘기예요. 5 루트 3 나오죠? 그러니까 계산기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쉬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전력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 이게 삼상 전력이죠. 이거는 상이 3개잖아요. 그러니까 한 상이다. 단상이란 얘기예요. 단상. 단상이 곱하기 3개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삼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상 전력은 단상 전력의 3배. 이거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하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전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도 전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도 전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전력이 몇 배 해주는 거예요? 3배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삼상 전력이에요. 델타든 Y든 똑같아요. 한 상의 3배입니다. 한 상의 3배. 이게 삼상이에요. 그러니까 VP, IP 하면 이게 뭐죠? 단상이죠. 단상. 단상은 VP, IP, 코사인 세타는 뭐 유효 전력이니까 그렇다 치면 거기에 3배를 해줬잖아요. 단상의 3배예요. 그런데 걔가 이렇게 나타나요. VLIL 루트 3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이거죠. 얘는 상전압 상전류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선전압. 선간전압에다 뭐예요? 곱하기 선전류죠. 거기에 몇 배 해줘요? 상계수가 루트 3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배의 VP, IP, 코사인 세타인데 자 Y결선에서는 VP는 VL을 루트 3으로 나눠줘요. 그리고 IP는 IL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 3에다가 루트 3분의 VL이 되고요. IP는 IL이 되죠. 그래서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뭐만 남아요? 루트 3하고 3은 루트 3이 2개 있는 거니까 나머지를 적어보면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델타 결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델타 결선 같으면 VP는 그냥 VL로 대입하면 되고요. IP는 어떻게 되죠? IL을 어차피 루트 3으로 나누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와 같은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으로 하면 3배가 되지만 선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3배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세요. 요 기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력을 이야기할 때 선간전압 선전류로 하고요. 루트 3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회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Y결선돼 있죠? 200V죠? 얘는 무슨 전압이죠? 선간전압이고 얘는 한상의 임피던스죠?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무슨 전압이죠? 상. 얼마죠? 얼마죠? 그렇죠. 200을 루트 3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전력을 구할 때 어떻게 돼요? R이 이거잖아요. R. 그러면 여기서 전력 구할 때는 한상의 전력을 구해야 돼요. R제곱, X제곱, V제곱 R. 이거 기억하시나요? 단상.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24제곱, 7제곱. 요거 200에 루트 3 나눈 거에 제곱에 24. 이렇게 되겠죠? 요게 단상이에요, 단상. 근데 얘가 몇 배가 돼요? 3상이면? 하나 있고
똑같은 게 또 하나 있어. 똑같은 게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몇 배를 해줘요. 이렇게 구한 것을 3배를 해줘야 되겠죠. 3배. 3배.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진 거. 지금 방금 구한 게 이거잖아요. 몇 배? 3배. 그게 우리가 구하는 삼상전력이에요. 자, 이렇게 구하면 돼요. 요거 대신에 R 대신에 X 집어넣으면 무효전력이고 Z 집어넣으면 피상전력이고 하는 건 우리가 배워서 아는데요. 그런데 이걸 다르게 계산 한번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먼저 이와 같은 회로에서 전류를 구해보세요. 전류는 상전류가 되겠죠. 상전류는 얼마죠? 24 더하기 제2의 7분의 200의 루트 3이 되겠죠. 얘가 상전류가 되는 거예요. 상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200의 루트 3을 한 것을 24 더하기 제2의 7이죠. 그러면 상전류가 얼마가 나오느냐? 크기를 구해보면 얘가 크기가 이렇게 나와요. 4.62 그랬죠? 얘가 4. 요거는 선전류하고 똑같죠? Y결선이니까. 자, 우리는 이제 상전압도 알고요. 선간전압도 알고요. 상전류도 알고 선전류도 알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다르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했는데 이렇게 구해도 돼요. 삼상전력은 P는 3배의 VP, IP, 코사인 세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에다가 상전압이 얼마요? 루트 3의 200이죠. 선전류는 얼마예요? 4. 상전류가 6이죠. 여기에 역류를 곱하면 돼요. 역률 코사인 세타. 임피던스 각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잖아요. 이거 임피던스 각. 그러니까 24 플러스 7i가 되죠. 24 플러스 7i. 이거의 각도를 구하면 되잖아요. 각도가 몇 도인가 보세요. 16.26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16.26. 이렇게 구해보세요. 코사인 16.26. 그러면 계산기 그대로 눌러볼게요. 300 곱하기 요게 200의 루트 3이 될 거고요. 이게 상전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해서 전류가 얼마 나왔어요? 4.62 4.62가 나왔고요. 곱하기 코사인 각도가 16.26 이렇게 임피던스 각에서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그 값이 얼마 나와요? 1536이니까 얘가 1536이니까 이거하고 똑같죠. 그래도 돼요. 또 하나의 방법은 또 어떻게 구하냐면 P는 루트 3배 VL, IL 코사인 세타를 하는 거니까요. 루트 3배에다가 VL 성간전압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보면 그림에서 보면 성간전압은 200이죠. 200. 그렇죠. 그냥 200이에요. 그리고 전류는 얼마죠? 4.62 역률 코사인 얼마에 16.26도 이렇게 똑같이 해줘요. 이렇게 해주면 결국 이 식과 이 식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나와요.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코사인 빼버리면 피상전력이 되는 거고 사인으로 넣어주면 무효전력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R 대신에 X 넣으면 무효전력이 되는 거고 Z 넣으면 피상전력이죠. 어떻게든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무효전력을 구하라 라고 하면 X를 넣으면 되니까 이와 같이 되겠죠. 피상전력은 여기에 Z를 넣으면 되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역률 구하는 것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역률은 아까 얘기했죠. Z분의 R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24 플러스 j2의 7 이걸 각도를 구하면 되죠. 각도가 얼마예요? 16.26 그러니까 코사인 16.26 하면 되죠. 간단한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사인 16.26 하면 돼요. 그럼 얘가 역률이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얘는 단상이 기본이 되면 삼상은 저절로 해결이 돼요. 단상이 되면 삼상은 뭐 아주 쉽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배 관계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예제 계속 볼까요? 이렇게 한 상의 임피던스가 3하고 4예요. 델타 연결돼 있어요. 200V를 가했어요. 삼상 전력은 얼마일까?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게 델타에서는 델타니까 성간전압, 상전압이 같구나. VR는 VP인데 얘가 200이구나. 이건 이제 알아야 되겠죠. 문제는 선전류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렇다면은 삼상 전력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P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가 주어졌으면 R제곱에 X제곱에 V제곱에 R 하는 것은 얘는 뭐야? 단상 전력이 되는 거고 거기에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3의 제곱에 4의 제곱에 3배의 성간전압, 상전압이 같기 때문에 200의 제곱에 3으로 계산되면 바로 14,400이라고 하는 이러한 값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죠. 얘를 이해하려면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선간전압이라고 주어졌지만 델타 결선은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개념. 머릿속에서 그걸 잘 집어넣으면 삼상교류는 해결이 다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델타 결선이라고 했는 이런 부하에 이러한 삼상전압을 가했다는 얘기는 뭐 선간전압, 상전압 얘기 안 해도 얘는 선간전압이나 상전압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임피던스가 주어졌다면 피상전력을 구하래요. 그럼 피상전력도 간단해요. 뭐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PA는 3배 얼마죠? 12의 제곱에 9제곱 얼마죠? 208이죠. 제곱에 여기 뭐 집어넣으면 돼요? 임피던스죠. 12의 제곱에 9제곱 이걸로 끝. 이게 8652 얘네요. 어때요? 별거 아니죠? 예. 삼상이라고 뭐 아우 나 되게 어려운데 뭐 성간상 뭐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죠. 그냥 그림만 그려보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 거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방금 우리 그 이론에 들어있는 문제죠. 그래서 1536 계산하는 거였어요. 세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렸어요. 어떤 게 편한가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삼상교류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원래 이제 델타를 결선하게 되는데 델타 결선은 이제 보통 변압기로 델타 해요. 그러니까 송전선로 해서 발전기가 델타 Y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게 결국 부하 쪽에 오면 변압기하고 연결이 되죠. 발전기가 부하하고 직접 연결되진 않죠. 그러니까 변압기가 부하하고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그 변압기의 연결이 델타 연결을 하든 Y 연결하든 델타 Y 연결하든 Y 델타 연결하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건 이제 전기 기기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델타 연결 중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고장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상 결선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발전기 결선에서는 절대 없고요. 변압기 결선에서 존재하는데 V 결선이라는 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델타 연결하면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가 1차 델타, 2차 델타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하가 델타 연결되든 Y 연결되든 어쨌든 부하가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버린 거죠. 하나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장나서 제거된 상태가 되면 이런 상태가 무슨 상태가 되느냐? V 결선이라는 거예요. VV 결선. 이해하시겠어요? 한 대가 고장이 됐어요. 그럴 때 무슨 결선이다?
V결선. 이게 V자 모양이죠. V자 모양이죠. 이때에 우리가 이제 전력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과연 3상으로 운전이 가능한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델타 결선 중에 이렇게 한 상이 제거가 되면 3상으로 운전이 가능해요. 전압의 크기도 같고요. 위상도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운전이 가능해요. 그걸 우리는 뭘 가지고 이해를 하냐면 벡타도를 가지고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벡타도. 우리가 이제 전기는 결국은 벡타도거든요. 이 벡타도를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V로 돼 있죠. V로 돼 있어요. 자, 변압기니까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전류가 나가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죠. 그 요거하고 요거 보세요. 요렇게 같은 변압기예요. 다음에 요렇게 같은 변압기예요. 위상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상의 전류가 흘러 들어오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요.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가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변압기는 전부 다 이렇게 반대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극성이면 반대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겠죠. 감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방향을 잘 보세요. A가 들어오면 전압은 같죠. 전압은 같은 위상을 갖지만 전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게 반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감극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V결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결론은 뭐냐면 결론입니다. 델타 결선 중에 V결선이 되어지는 면은 선전류 전류는 선전류 상전류가 같아져요. 다음에 전압도 VL, VP가 같아져요. 요게 결론이에요. 델타 결선이 되면 원래 델타 결선이 되면 이거 아니잖아요. 얘가 컸잖아요. 근데 전류가 똑같아져요. 이유를 보세요. 여기서 IA란 전류가 이렇게 가죠. 여기서도 이렇게 가죠. 여기서도 이렇게 가죠. 같은 전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전류가.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 부하에서는 달라지죠. 부하에서는 여기서는 이 IA 다시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부하에서는 달라지는데 우린 공급하는 측에서 보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서 보세요. 여기는 분명히 무슨 전류죠? 상전류죠. 여기도 무슨 전류예요? 상전류죠. 그리고 여기가 무슨 전류예요? 선전류가 되잖아요. 여기는 뭐 같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요 B상의 전류가 요거들보다는 커져 보이는 거죠. 근데 같아요. 왜냐하면 요 부하가 일정하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나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나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전류가 다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선전류, 상전류 갖게 되고 성간전압, 상전압 갖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V결선이라고 해요. 증명하면 좀 복잡해지는데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이 벡타도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벡타도. 원래 이제 그 전압의 벡타도를 보면 이거잖아요. 얘하고 요거죠. 요게 전압의 벡타도예요. 자, 이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압이. 지금 이제 우리 그 그림상에서 보면 없어진 게 뭐가 없어졌냐면 A하고 C가 없어졌죠. 아까 우리가 그림을 볼 때 V자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V가 됐죠. 이렇게 연결했죠. 그래서 V결선에 대한 연결을 보면 이렇게 됐었고요. 기억하시죠? 이렇게 됐었고요. 요게 없어진 거죠. 이렇게. 요거 하나가 제거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제거된 상이
무슨 상이 제거됐냐면 C상이 제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A상, B상, C상이 제거된 거죠. 그럼 이제 전류는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전류가 부하로 가는 전류고요. 이건 부하의 전류니까 당연히 평형 부하니까 같은 전류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 C가 없어진 거예요. 이 C가 없어졌다. C가 하나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요게 만약에 그냥 A, B, 요게 C라고 한다면 얘가 없어졌다면 결국 여기 사이의 전압은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전압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 사이의 전압은 결국 이 전압과 이 전압의 합이 되는 거죠. 이 전압과 이 전압의 합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 있는 두 개 전압 EA하고 EB하고 합이 되는 거예요. EA하고 EB하고 합이 되는 거예요. 합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벡터 합이 되겠죠. 이렇게 평형 사변형의 벡터 합이 돼가지고 결국 이렇게 나타나서 얘가 정삼각형이 되죠. 정삼각형. 60도가 되니까요. 정삼각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크기하고 이 크기가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떨어지던 붙어있던 여기가 떨어지던 붙어있던 간에 전압의 크기는 변화가 안 생긴다는 거죠. 전압의 크기는 변화가 안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가 선간 전압이 되지만 실제는 이 전압이 무슨 전압하고 똑같아요? 상전압이 되어진다는 거죠. 상전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아지는 것이 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부위결선에 대한 출력을 알려고 합니다. 부위결선에 대한 출력. 원래는 델타 결선에 출력을 하면 3상이 되니까 한 상에 몇 배가 돼요? 상이 3개니까 한 상에 3배가 되어지는데 부위결선이 되면 한 상에 3배가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한 상에 변압기가 2대니까 2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되는데 실제로 2배가 되면 이게 왜냐하면 2개 있으니까 원래 3개 있으면 3배 돼야 되잖아. 그럼 2개 있으면 몇 배 돼야 돼요? 2배 돼야 되는데 2배가 안 된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2배가 안 된다. 그럼 몇 배가 되느냐? 그걸 우리는 이제 수식적으로 벡터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그 결론은 이와 같이 한 상에 몇 배가 된다? 루트 3배가 된다는 거죠. 한 상에 루트 3배가 된다. 부위결선에 대한 용량은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왜 루트 3배가 됩니까? 2배가 안 돼요. 1.732배가 돼요. 왜 루트 3배가 됩니까? 요게 이제 질문했을 때 대부분이 그냥 외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외우라는 이야기가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좀 무턱대고 외우기는 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벡터도를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죠. 그리고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보면 변압기의 출력에 대한 관계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변압기에 대한 출력의 식. 그 변압기 A 변압기가 2대가 있으면 A 변압기가 있고 B 변압기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변압기의 출력은 VI 코사인 세타, 이 변압기 출력은 VI 코사인 세타인데 그 두 개의 합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VI 코사인 세타에서 그 코사인 세타에 대한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요게 뭡니까? 요거는 30 플러스 파이, 30 마이너스 파이로 나타나거든요. 30 플러스 파이, 30 마이너스 파이. 이게 무슨 얘기냐? 결론은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이 그림 기억하시죠? EA가 있고요. 다음에 전류가 IA가 있잖아요. 그걸 곱을 해야 돼요. EB가 있고 IC가 있잖아요. 그 곱을 해야 돼요. 그게 변압기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벡터도에서
200타도를 먼저 좀 이해를 하세요. 요거는 자, 전압의 벡터를 얘기하고요. 전류는 전압보다는 좀 느리겠죠.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느리게 그린 거예요. 느리게 그린 거예요. 자, 전류. 잘 보세요. 일단은 전압을 이걸 기준으로 보면 전류가 요게 이제 비상의 전류니까 요거네요. 요거 느리게 그린 거니까 요게 IA죠. 전류를 느리게 그린 거고 비상은 마이너스 B가 돼 있는 거죠. 그 전류죠. 느리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보면 전류는 이렇게 느리게 되고 기준으로 보면 전류가 느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류가 느리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원래는 이제 요거잖아요. 요거잖아요. 거기에 또 요 IA를 어떻게 해요? 곱한 거죠. IA를 곱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류가 느려요. 이 각도를 구해야 돼요. 이 각도를 구해야 돼요. 이 각도가 30도 플러스 파이다 이거야. 30도 플러스 파이다. 파이는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결정되는 역률각, 코사인 그 각을 결정하는 그 각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얘하고 얘의 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30도가 나오는 것은 전류 벡터를 보면 원래 전류 벡터는 이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다음에 이렇게 되는 이 벡터죠. 지금 제가 그린 거 보이죠? 요건데 거기서 델타 결선, Y 결선할 때 기억나시죠? 그 삼각형으로 했던 거 이렇게 해서 평형사변형의 법칙에서 구했던 거 그게 이제 여기 지금 평형사변형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다음에 여기도 평형사변형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기억나죠?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나오는 거. 그 그림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에 30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IA-하고 E하고의 사이 요 사이각 이거는 원래 이제 선전류 상전류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임피던스 각만큼 늦어 있잖아요. 원래 임피던스 각만큼 늦어 있잖아요. 전류가. 그러니까 상전류가 이렇게 임피던스 각만큼 늦어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평형일 때. 그래서 요거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30 플러스 파이다.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의 곱이다. 그러면 이제 VI 요거 각도 이렇게 6분의 파이가 30도거든요. 각도 더해주는 것이다. 그게 하나예요. A 변압기 출력. 그 다음에 B 변압기 출력은 마찬가지죠. 요거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의 곱이니까 결국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요것도 이제 EC죠. EC 또 EB가 있고요. EB가 있고 요거는 EB죠. 이해되겠습니까? 만약에 C라고 한다 그러면 얘하고 다음에 얘의 곱에 대한 얘기죠. 얘에 대한 곱이죠. 그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에 대한 이거하고 이거냐 곱에 대한 관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전압에 대한 곱을 구해보면 그 전압과 전류의 벡터를 구해보면 여기도 각도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가 끊어짐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결론은 뭐냐면 이거하고 이게 곱이죠. 끊어지기 전에는 당연히 그 C하고 C에 대한 곱이었는데 끊어지게 되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북성 변압기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가 되죠. 이렇게 들어오던 게 반대가 되고 결국 이 전류가 반대가 되어지면 이 IC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 요 부분이 되고 결국 요거하고 요게 곱이 되는데 요 각도를 찾는 거예요. 요 각도. 요 각도가 뭐냐 이거.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느냐 이건데 이 각도는 결국은 여기서 요 각도죠. 요 각도. 조그만 각도죠. 조그만 각도. 그 각도를 찾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도 뭐예요? 이거하고 이거에 대한 이거는 몇 도가 있어요? 30도가 존재하게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대칭으로 그대로 옆으로 옮겨보면 요 사이의 각도는 뭐가 나오냐면 요걸 요쪽으로 이게 당연하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같잖아요. IC에 대해서. 그럼 요 각이 뭐가 나오냐 이거 요 각이. 그렇죠? 그 각도에서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 강만큼을 갖다가 빼준 만큼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요 각도가 30도 마이너스 파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면 돼요. 안 되면 뭐 그냥 넘어가세요. 결국은 이런 벡터도에 의해 가지고 이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가법 정리예요. 코코 사사 가법 정리. 사인에 대한 코사인에 대한 가법 정리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요거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것은 뭐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본 가법 정리에 대한 거예요. 덧셈 정리. 덧셈 정리의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요거를 VI를 두고 코사인 30도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뭐가 되겠어요? 파이가 되겠죠. 코사인 파이 요거 마이너스 해주죠. 다음에 사인의 30도 사인의 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 VI 해주는 거예요. 그거 더하기 다시 VI 해가지고 이거는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요것도 코사인 30도 코사인 파이 여기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사인의 30도 사인의 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정리를 해줘야 돼. 얘네들을 쭉 정리하면 걔가 뭐만 남느냐 코사인 파이만 남고 VI는 그대로 남아있고 요것이 뭐예요? 루트 3배만큼 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식을 상악함수로 풀어야 돼요. 상악함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계산을 다 해줘야 돼요.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만큼 그러니까 VI 코사인 세타의 몇 배만큼? 루트 3배만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결론을 얻어내기까지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이론이니까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 줘야 되고요. 어쨌든 한 상의 루트 3배가 된다. 요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2배가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는 2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2배가 못 나오고 루트 3배가 나오니까 우리가 변압기를 100% 이용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용률. 그래서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2대인데 2대를 다 써야 되는데 다 못 쓰고 루트 3배만큼만 쓰고 있으니까 86.6%에 대한 이용률이 생기는 거고 출력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출력비라고 하는 것은 고장 전하고 고장 후의 출력이 얼마나 바뀌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고장 전은 델타, 고장 후는 V라고 해서 출력비를 비교해 보면 약분시켜 놓으면 57.7% 출력비가 나타난다. 시험에 물어보는 것들은 주로 이제 이러한 관계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출력비하고 또 이용률을 따지게 된다는 것은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부위결선의 출력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제 모르면 루트 3배라는 개념을 모르면 이용률과 출력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식이에요. V결선은 뭐 복잡한 건 안 물어봐요. 어차피 문제가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되니까요. 이용률이 얼마냐? 이용률 2대를 다 이용을 못했어요. 2대를 한 대가 고장났으니까 3대가 아니에요. 2대를 다 이용 못했어요. 그래서 2대 용량분의 V결선 용량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출력비하고 개념을 잘 잡으세요. 그 다음 3대가 델타 됐는데 한 대가 고장 생겨서 V로 됐어요. 그럼 출력은 얼마일까요? 50짜리니까 V결선은 한 대 용량의 몇 배요? 루트 3배니까 루트 3의 한 대가 50이니까 50 루트 3이에요. 50 루트 3. 그게 뭐가 된다? 출력이 된다. 이 정도. 결론은 그거예요.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에 측정하는 거, 단상 전력에 측정하는 방법 배웠죠? 그럼 삼상 전력에 측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삼상 전력을 측정할 때는 전력계 세대 가지고 측정하면 돼요. 그러면 쉬워요. 이렇게. 얘는 전력계 세대 가지고 측정하는 거죠. 전력계 세대 가지고 측정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간단하죠? 여기 전력, 여기 전력, 여기 전력 세 개를 주르륵 측정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죠. 더해주면 돼요. 그냥 더해주면 돼요. 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전력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전류 코일이라 그랬죠? 얘는 뭐예요? 전압 코일. 그렇죠?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전압은 상전압을 측정하고 있죠? 상. 전류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상이죠? 상이에요. 그렇게 연결해서 한 상의 전력을 측정하면 되는데요. 문제를 이렇게 낼 것 같으면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문제를 안 내요. 어떻게 내느냐? 좀 다르게 내죠. 이렇게. 전력계를 두 대를 쓰는 거예요. 두 대. 세 대를 쓰면 간단한데요. 한 대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두 대를 써요. 두 대를 쓰는데 전류는 무슨 전류예요? 상. Y결선이니까요. 전압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네요. 전압. 전압은 선간이죠. 자, 선간 이해했어요? 선간이에요. 요게 또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삼상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삼상 전력을 구하라는 거죠. 이것도 그냥 구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이전력계법의 벡타도에 의해서 구해져요. 벡타도에 의해서. 자, 여기 전류 보세요. E1, E2, E3 있고 전류가 I1, I2, I3가 있죠. 평형이잖아요. 평형. 그러면 결국은 벡타도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여기 여백에다 그려보면 이거잖아요. V1, E1, E2, E3 이런 식이 되겠죠. 전류는 그거보다 조금 늦죠. 이게 이렇게 늦게 되는 거는 이게 전류잖아요. 늦죠. 당연히 늦어요. 그래서 이게 VA면 IA가 되는 거고요. VB면 여기 IB가 되는 거고요. VC면 IC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선간전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선간전압은 우리 이렇게 구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게 선간전압이었죠. 이게 이 벡터가 이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표시된 벡터가 요 VB하고 VA를 연결하는 벡터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간전압은 이거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VB하고 VC는 요걸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다 A하고 C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벡터예요. 이게 이 벡터예요. 이 벡터. 요 사이가 선간전압이죠. 그러니까 상전압은 요것이 상전압이라면 요것이 상전압이라면 선간전압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돼 있는 게 요게 선간전압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간단해요. 그 벡터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전력계표 벡터도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이 전압, 요게 결국은 뭐냐?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예? 그게 CA잖아요. CA. 그죠? CA. 그 VCA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VCA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는 IA죠. 그러면 이제 VCA를 마이너스 하면 요게 마이너스 VCA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VCA. 다음에 이거는 VBC는 요거죠. 이게 VBC. 그 VBC는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는 게 VBC예요. 요 벡터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VBC예요.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응? 요 벡터도 요 나란하게 이거 그린 거고요. 요거 나란하게 이걸 그린 거예요.
자, 항상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그렇게 그려놓은 벡터도가 어떤 벡터도냐면,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벡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약간 좀 다르게 보이는데, 요 VBC하고 요거 VBC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전압이 된다? 선간이에요. 얘도 선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력을 구하게 된다는 것은, 전력을 구하게 된다는 것은 이전력계법이잖아요. 이전력계법이라고 하면 전력계를 이렇게 연결해서 Y결선에서 연결했었죠. 여기 Y의 부하가 연결되면 우리는 전력계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했었죠. 여기에 전압이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도 전압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전력계란 말이에요. 요게.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곱을 해줘야 돼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곱을 해줘야 돼요. 이 전압이 뭐고 이 전류가 뭐냐죠. 이 전압이 뭐고 이 전류가 뭐냐죠. 그걸 곱을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전력계법이니까. 이제 좀 어려운 얘기가 되어지는데 증명 과정이니까 그냥 외우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증명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 증명을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개념이 그래요. 왜 이런가 이식이 되느냐를 우리는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식이 되느냐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지시하는 전력과 얘가 지시하는 전력 그 값이 어떻게 나오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 보세요. 여기는 전압이 뭐가 걸리겠느냐 이거예요. 요 사이에 전압이 뭐가 걸리고 여기는 뭐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죠? 여기 중성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는 A상의 전류가 되는 거고 하나는 CA에 대한 전압이 되는 거죠. CA에 대한 전압. 그거에 대한 곱으로 우리가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B상에 대한 전류고 하나는 BC에 대한 전압으로 된다. 근데 여기서 당연히 이제 VI 코사인 세타, VI 코사인 세타 전력을 구하잖아요. 근데 코사인 세타가 하나는 역시 플러스 세타, 하나는 또 마이너스 세타가 될 수밖에 없다. 그 플러스 세타가 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플러스 세타가 되는 것은 뭐냐? 또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것은 뭐냐? BC 이거에다가 IB 이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30에다가 여기는 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3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0에다 세타를 더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A는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여기가 30도가 되죠. 평형 사변형을 잡으면 요거 이게 지금 평형 사변형이 지금 찌그러져 있는데 이게 평형 사변형이에요. 지금 요렇게 된 게. 평형 사변형을 잡으면 요거니까 요게 30도니까 세타가 빠지는 거죠. 이게 절대값의 크기니까 마이너스 크기 의미 없어요. 절대값 크기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걸 두 개를 계산해서 얼마가 나오냐 이거예요. 두 개를 더해보자. 계산해서 더해보자는 거죠. 더해보면 이거 두 개 더해지는 거죠. 이거를 계산하고 이거를 계산해서 더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두 개를 더해보면. 마찬가지로 더하게 될 때 이거는 뭐예요? 가법 정리. 역시 가법 정리 그대로 적용해줘야 돼요. 30 마이너스 세타, 30 플러스 세타에 대한 가법 정리를 쭉 해주면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코사인 30도, 코사인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30도,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돼서 사인의 30도, 사인의 세타. 이런 식으로 정리해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코사인 30도,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30도, 사인 세타. 이렇게 되면 여기 정리해보세요. 이거 두 개를 더해보세요. 더해보면은 이거는 뭐 숫자가 될 거고 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질 거 아니에요. 나머지만 뭐만 남아요? 코사인 남고 코사인의 2배가 되잖아요. 2배 코사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어졌다 치더라도 요거는 코사인 얼마죠? 그게 이제 요거 2분의 루트 3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30도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느냐 이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죠. 요거는 당연히 뭐야?
예?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거든요. 뭐만 남는 얘기예요? 루트 3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죠. 아, 이게 선전류. 이거니까 삼상전력이다. 삼상전력이다. 자, 전력계 두 대를 연결하니까 결론은 뭐냐? 두 개의 전력을 더해보면 삼상전력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거를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법 정리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빼기 한번 해보자. 이걸 빼기라는 거예요. 더하기가 아니라 이걸 마이너스로 하는 거죠. 마이너스 하면 다 지워지거든요. 그리고 사인 세타만 남아요. 플러스는 코사인은 이게 마이너스 하면 코사인 없어지잖아요. 사인만 남을 거 아니에요. 사인만 남아요. 이렇게 남아요. 사인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약분돼서 없어지면 이것만 남거든요. 이건 3상이 아니에요. 3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여기다가 뭐 해야 돼? 루트 3 곱해야 돼. 그럼 여기도 뭐 해야 돼? 루트 3 곱해야 얘가 3상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 무효전력을 하려면 이렇게 만들려면 이게 무효전력이잖아요. 루트 3배 해줘야 되는구나. 결론이에요. 결론. 전력계 두 대를 가지고 삼상전력을 측정해 보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유효전력을 구하라 그러니까 W1 더하기 W2예요. 무효전력을 구하라 그러니까 W1 마이너스 W2를 해주고 거기에 몇 배를 해줘요? 루트 3배를 해줘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그 이유가. 개념이 좀 잡히나요? 왜 이런지. 개념만 잡으세요. 이제 삼각함수 가법 정리를,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해볼만 한 얘기인데 조금 이 단계에서 수학을 이용하니까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덧셈 정리.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 코사인. 우리 지금 전부 코사인 갖고 얘기하는 거죠. 이 덧셈 정리,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덧셈 정리 정도는 삼각함수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그 공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정리하는 정도죠. 그 가법 정리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왜 그러냐고 증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간 거고, 여러분들은 결론을 이야기해 보면 이거거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이전력계법에서는 요것만 기억해라. 이거죠. 결론은 이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는 과정이 그런 좀 복잡한 과정, 벡터도를 이해하고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고, 그래서 오늘은 벡터도 두 개가 그려져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복습할 게 없어요. 복습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결론만 지으면 루트 3배 이거에 대한 결론만 지어버리면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습할 때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강의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걸 다 흉내낼 필요도 없고 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왜 그런가 정도만 이해가 하고 가는 것이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제가 강의하는 것을 똑같이 다 흉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필기도 이런 필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필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벡터도 그리는 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결론이거든요, 결론. 문제를 풀 때도 결론이거든요.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흉내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흉내내지 마세요. 자, 우리는 이제 이걸 알면 이걸 가지고 이런 역률도 구할 수가 있어요. 역률은 뭐 어렵지 않아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죠. 그럼 피상전력은 어떻게 되고 유효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전력계법의 유효전력은 두 개 더해주면 되잖아요. 다음에 피상전력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유효전력의 제곱이에요. 다음에 무효전력의 제곱이죠. 무효전력은 마이너스에서 루트 3배 해준다 그랬죠? 그거에 제곱하는 거죠. 이거 끝! 요거 이제 이 루트 안에 거 정리하는, 그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게 정리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건데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이걸 제곱하니까
이제 P 대신에 W 대신에 P 넣었다고 생각하면 똑같고요. 요거 제곱하니까 요거 3은 제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루트 3은. 그 다음에 요거 제곱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P 제곱, 1 제곱, P2의 제곱에. 다음에 어떻게 돼요? 플러스 2배 P1, P2. 이게 전개 공식이죠.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P1 제곱, 플러스 P2 제곱, 마이너스 2배 뭐예요? P1, P2.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요거 전개한 거. 근데 요거 몇 배? 3배 했잖아, 3배. 3배 한 걸 더해주는 거야, 3배 한 걸. 그럼 요것만 정리하면 돼요. 요 가로, 이 밑에 있는 요 부분. 그러면 P가 몇 개 있나 보세요. P1이 3개. 그러니까 3P1이 3개 있고, 옆에 또 하나 있으니까 4P1이 되죠. 응? 4P1. 사실 이것도 할 필요 없어요. 4P1의 제곱이 되고, 요거 P2도 몇 개? 3배 되니까 4P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6배가 되겠죠. 6배. 이상분 6이니까 그 2를 빼죠. 그러니까 4 P1 P2가 되겠죠. 4 마이너스 4 P1 P2가 되겠죠. 이거거든요. 그럼 요거 4는 결국 루트 밖으로 빼내면 2가 돼서 나오잖아요. 2가 돼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루트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니까 여기도 다 루트 씌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4는 2가 돼서 나오면 나머지를 적어보면 P1의 제곱에 플러스 P2의 제곱에 마이너스 P1 P2라는 식이 된다. 요게 이제 이 루트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면 피상전력이 그렇게 되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이런 식이 되겠죠. 이게 역률을 구하는 식인데 결론을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공식을 구하라, 이게 공식 찾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유효구나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면 공식도 찾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다. 근데 이 밑에 과정은 다 필요 없고 결론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쨌든 외워야 되는 것이 된다면 외워야 되겠지만 이전력계법에서는 얘네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2개 더해주는 거. 이게 유효전력. 무효전력은 어떻게 돼요? 2개 빼주는 거. 근데 빼주기만 하면 안 되죠. 루트 3이 왜 되는지도 설명했죠. 무효전력 이렇게. 그런 이유를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 이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이론 3상교류 이론 설명 끝났습니다. 문제 풀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